이재명 랠리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진 기사예요. 아까 살짝 저희 말씀드렸죠. 어제 코스피가 2,900을 돌파했다. 무려 3년 5개월 만에 돌파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 빨리 돌파한 코스피 혹시 오늘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만 오르는 거야? 다 좋은 거 아니야?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랠리인가 취임 후 상승률이 주요국 중 최고다. 그러니까 5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7.7%가 지금 올랐는데 다른 주요국들의 이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더 높다. 조선일보가 제목을 이거 이재명 랠리인가라고 지금 집었어요. 김성태 의원님. 이재명 랠리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 안 할 수가 없죠.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세계 자본들은 한국 정시에서 많이 뺐죠. 네. 한 5조, 6조 정도를 뺐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한 열흘 상간에 한 5조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됐으니까 뭐 그것만 보더라도 랠리는 랠리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정시의 흐름하고 다르게 한국 정시는 미운 오리새끼 비슷하게 돼가지고 국가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정시에 많은 피해도 있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국가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이제 한국의 지금 현재 주식들이 저평가된 부분에 대한 큰 매력을 느끼고 지금 다시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일정 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고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전에 그때 이제 후보 이 시절이었었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현재 정치가 좀 안정화되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될 거라고 판단하시죠? 저는 농담이 아니고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저는 네. 3천 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현재 가만히 있어도 사실 저는 계엄 합리화하려고 북한을 자극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적대 정치를 하지 않는다 네. 라는 것만 해도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좀 줄어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네.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네. 이게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는 후보 정도였어요. 이게 경선 후보였었나요? 그랬는데 나와서 한 유튜브에서 했었던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코스피가 3천을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3천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죠. 박수현 의원님, 이게 예. 뭐 글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금 영상으로 봤으니까 거의 약간 성직을 비슷하게 예언 비슷하게 지금 나오긴 했는데 3천을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오늘 3천 넘어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네. 이제 역시 이 경제, 특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고 정확한 것인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불확실성의 제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민주주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이 아주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세계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이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 지금 일주일 동안 뭐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뭐 한 건은 없다고 이제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작은 경제 행보는 했지만 네. 그러나 이 정권 교체 자체만으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세계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컸다. 자, 그러면 왜 3천이 넘을 거라고 보는가라고 네.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세계에는 지목하고 있을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것이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앵커께서도 북한이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 놓으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확성기 방송의 중지 조치, 그다음에 지금 3월과 6월에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했던 북한 그 표류민들을 지금 우리가 유엔사를 통해서 지금 송환을 제안했잖아요. 이것을 네. 받을 것인가. 이런 북한의
작지만 유화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리고 대통령이 G7의 성공적인 대비와 또 나토의 참여의 여부 등 이런 어떤 외교 문제들이 바로 다음 주까지 줄줄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3천을 넘는 동력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하면서 얘기했었던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뭐 중지라던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의 이런 부분들이 모이고 모여서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 한반도의 어떤 긴장감이 완화가 되는 이런 흐름이 결국 어제는 2,900이었었지만 오늘 3,000 뭐 더 높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5,000이었었죠.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코스피 2,900을 돌파한 마침 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핵 중의 핵은 금융시장,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떠나서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런 소리 해가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뭐 이래서 생활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내수에도 좀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촉진하기 위한 뭐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그 핵심 축에 하여튼 증권 시장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장 경제의 핵심은 증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하겠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현재 신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뭐 금융 이런 경제 정책에서 상당히 이 주식 부분도 지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열된 부동산 이 투자 심리 이 자체를 갖다가 낮추는 수단을 가지고 그럼 주식 투자도 하면은 중간 배당도 받고 앞으로 일정 부분 주식의 뭐 투자 수익을 통해 가지고 생활비로도 이게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이제 경기가 또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 선한 이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지금 작동을 네. 시키는 그림을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정권거래소 방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뭐 취임한 지 8일 만에 그렇게 방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정시를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시절에 네. 이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서 본인이 뭐 깡통 계좌도 찬 적도 있고 뭐 돈을 좀 딴 적도 있고 네. 땄다고 표현은 뭐 합니다만 투자 수익을 좀 얻은 적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상 주식은 자본시장에 또 어찌 보면 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자본시장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을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이 선순환 어떤 이런 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삼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반응이 되더라고요. 네. 첫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확대 정책을 가져가겠다. 네. 이거 그래서 경기 부양이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상법 개정하고 그동안 이제 흔히 말하는 민주당 이 좌파 세력들 입장에서 상법 개정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법 개정하고 또 이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걸 본격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외 자본이나 외국 자본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좋은 이제 그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은 국내 정시를 갖다가 하락시키면은 이게 이제 경기 부양 재정 확대 효과하고 같이 선순환적으로 이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기계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 중에 네. 하나를 좀 조금 보충을 한다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좀 소극적이었다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되게 이제 지금 불확실성의 제거는 말씀을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의 확보가 주식시장의 생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상법에 보면
이 그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만 있었지 주주 충실 의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제 그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까지 확대하는, 그래서 투명성을 높여서 해외 어떤 그 자본들이 맘 놓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야 전체적으로 이 선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과 잘 협의해서 네.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법 개정안 부분은 이 민주당에서 계속 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해왔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다시 또 이 상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립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보면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현재 증시를 상당히 어떤 경제 선순환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였던 그 보면 뭐 축으로까지도 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증시가 잘 돌아가야 전반적으로 이 경기가 좀 활성화될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근데 박수현 의원님 어떤 부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불로소득 아니야. 그런데 이걸로 생활비 벌고 부동산 대체할 투자 순환으로 대통령이 장려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죠.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유동성들이 대체로 보면 부동산에 집중이 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정도로 이렇게 심한 문제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어떤 투자처가, 안정적인 투자처가 또 하나 주식시장이 생긴다면,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런 어떤 기업에 필요한 자금들이 유통될 수 있는, 조달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 아니겠어요? 그런 곳에서 해서 기업이 잘 되면 또 내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지고 이런 어떤 경제 선순환이 한 안전한 투자처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중에 중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죠. 그래서 김성태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근데 저희 여당보다도 야당이신데 훨씬 더 이해를 대통령 철학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면서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우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참 직장인들이 어느 회사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프로그램 이게 인터넷 작동이 되면 그걸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인들이 미국 밤새도록 미국 정시 지켜보느라고 잠을 설치고 네. 또 출근해가지고는 한국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국 정시 챙겨보느라고 그러다 보면 업무에 집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말한 재정 확대 정책하고 또 부동산 투기로 모든 게 금융 뭐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뭐 대출을 받으면 전부 다 그냥 그런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건전한 이제 일정 부분 또 이제 배당이 촉진되는 그런 소득세제 개편까지 이뤄가지고 네. 그런 뭐 소액 투자를 통해서도 조그마한 그래도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이 시장 작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장이야말로 생물이죠. 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좋은 선의로 이재명 대통령 일단 이 배당 관련해서도 좀 더 세제 개편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또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